결혼식장에 휠체어를 탄 신부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드레스, 고요한 미소, 그리고 묘한 침묵.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봤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걸. 나는 형 대신 그 결혼식장에 섰습니다. 집안을 살리기 위한 정략 결혼, 그저 이름 하나 대신 서주는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 순간 휠체어 위에 그녀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차가운 눈빛으로. 그날 내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소문은 거짓이었고 신부는 뒤바뀌었으며 결혼식장은 진실이 무너진 무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았고 나도 속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큰 거짓은 내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를 의심하면서도 이상하게 끌렸거든요. 그날 이후 나는 알았습니다. 이 결혼은 거래가 아니라 운명이라는 걸. 그리고 그녀 역시 세상에 숨겨진 또 다른 이름을 감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이제 오늘의 감동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30층 높이의 한성그룹 본사 빌딩. 화려한 외관과 달리 그 안은 무너지고 있었다. 중견기업으로 3대째 이어온 가문의 자존심이 단 한 번의 잘못된 투자로 바닥을 치고 있었다. 회장실 안 한 회장은 책상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그의 앞엔 은행 독촉장, 법원 압류 통지서, 거래처 계약 해지 통보서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60년 인생에서 처음 맞이하는 파국이었다. 장남 한민준이 들어섰다. 32세 명문대를 나와 해외 MBA를 마친 엘리트. 하지만 그의 눈빛엔 차가움만이 가득했다. 아버지의 실패를 동정하는 대신 냉소하고 있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민준아, 회사가 이번 달을 넘기기 힘들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게 제 잘못입니까? 제가 말렸잖아요. 그 무리한 투자. 이 회사는 내 할아버지가 맨손으로 일궈낸 곳이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그래서요? 뭘 하라는 겁니까? 한 회장은 숨을 깊게 들이켰다. 이 말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서그룹에서 제안이 왔다. 그쪽 외동딸과 결혼을 조건으로 회사에 자금을 대겠다고. 정략 결혼.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거래. 하지만 무너져가는 기업에겐 마지막 밧줄이었다.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비웃음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결혼이요? 들었습니다. 그 딸이 장애인이라던데? 휠체어 탄다며? 그렇다고 들었다. 하지만 민준아, 이건 전 못합니다. 제 인생을 그런 식으로 망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는 절규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회사 망하는 게 낫지 저까지 같이 망가질 순 없습니다. 문이 벽차게 닫혔다. 회장실엔 절망만이 남았다. 한 회장은 책상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회사도 가문도 이제 끝인가. 어둠 속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한민우, 30세. 같은 한씨 성을 가졌지만 이 건물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다. 직원 명단에도 가족 사진에도 심지어 호적에도. 그는 회장의 혼외자였다. 20년 전 한 번의 실수로 태어난 아들.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 민우야. 회장실 문이 열리고 한 회장이 나왔다. 그는 아들을 봤지만 아버지라는 표현을 쓸 수 없었다. 평생 숨겨왔던 비밀이었으니까. 예, 회장님. 회장님이라니 난 내 아버지인데.
법적으론 아닙니다.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차가운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 안엔 30년간 쌓인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던 세월. 한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을 꺼냈다. 민준이 대신 내가 약혼식에 나가줄 수 있겠니? 민우의 눈이 커졌다. 그는 귀를 의심했다. 저요? 서그룹 쪽엔 장남이 나간다고만 했다. 얼굴은 공개된 적 없고 이름만 바꾸면 아무도 모를 거야. 가짜로 살라는 것이었다. 형의 이름으로, 형의 인생으로. 민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제가 형 대신 가짜로 살라는 말씀이십니까? 민우야, 이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야. 수백 명의 직원, 그 가족들까지 모두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평생 숨겨왔던 아들에게 손을 벌리는 순간이었다. 민우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조건이 있습니다. 뭐든 들어주마. 이 일이 끝나면 저를 한씨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한 회장은 당황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민우의 눈빛이 단단했다. 더 이상 그림자로 살지 않겠다는 결이었다. 알았다. 약속하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한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아버지라는 호칭이었다. 민우는 거울 앞에 섰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머리를 단정히 넘겼다. 거울 속 남자는 낯설었다. 평생 뒤에 숨어 살던 사람이 이제 가장 앞에 서게 될 참이었다. 탁자 위엔 한민준 명함이 놓여 있었다. 형의 이름, 이제 자신의 이름이 될 글자들. 비서실에서 온 문자였다. 약혼식은 오후 3시. 서그룹 본사 컨벤션홀. 언론 공개 없는 비공개 행사입니다. 민우는 명함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장애인 딸이라 숨기는 건가? 그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평생 그림자로 살았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빗속에 서게 될 것이었다. 가짜 이름으로. 민우는 문을 열고 나갔다. 탁자 위엔 한민우라고 적힌 신분증이 홀로 남겨졌다. 마치 버려진 정체성처럼. 거짓으로 시작된 이름.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심.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을 기다리는 여자 역시 거짓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거짓들이 진심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서울 한복판, 서그룹 본사 최상층. 보통 수백 명의 하객이 모이는 화려한 결혼식과 달리 이곳은 고요했다. 단 두 가문의 사람들만이 모인 비밀스러운 약혼식. 언론은 없었고 축하는 더욱 없었다. 오직 거래만이 존재하는 자리. 민우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긴 복도를 걸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대리석 바닥을 울렸다. 그의 손엔 땀이 배어 있었다. 평생을 그림자로 살았던 남자가 이제 가장 밝은 조명 아래 서게 될 순간이었다. 한민준 씨, 이쪽으로 오시죠. 신부 측 가족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민준. 그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민우의 심장은 요동쳤다. 이건 자신의 이름이 아니었다. 형의 이름, 형의 인생, 형이 버린 자리에 자신이 서 있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남자가 진짜 한민준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 어쩌면 아무도 관심이 없는지도 몰랐다. 중요한 건 한씨 가문의 장남이라는 이름표뿐이었으니까. 민우가 홀에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넓은 홀 한가운데 흰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서유진.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고
긴 머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저 여자가 서유진인가? 민우는 천천히 다가갔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서 회장, 한 회장, 그리고 몇몇 임원들. 모두가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준 씨 오셨군요. 우리 딸 유진입니다. 민우는 유진 앞에 섰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그녀의 자세는 너무나 반듯했고 손가락은 팔걸이를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다. 마치 긴장한 사람의 습관처럼. 유진 양, 인사 좀 나누시죠. 그때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민우는 숨이 멎을 뻔했다. 그녀의 눈, 그 눈빛은 약하지 않았다. 오히려 날카롭고 단단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렬한 눈빛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민준 씨.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약혼식이 시작됐다. 간소한 서약, 반지 교환, 그리고 축배. 모든 것이 마치 대본처럼 흘러갔다. 하지만 민우는 계속해서 유진을 관찰했다. 그녀는 분명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상체는 자유로웠고 손을 움직이는 동작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게다가 잔을 들 때의 힘, 미소 지을 때의 여유. 이건 연기처럼 느껴졌다.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약혼식이 끝나고 민우와 유진은 단둘이 남겨졌다. 부모들은 서류 작업을 위해 별도의 방으로 갔고 두 사람은 조용한 대기실에 마주 앉았다. 민우는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차 드실래요? 제가 따라 드릴게요. 그 순간 민우의 눈이 커졌다. 유진이 휠체어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하지만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녀는 테이블로 걸어가 찻주전자를 들고 능숙하게 두 잔의 차를 따랐다. 저 지금 놀라셨나요? 장애인이라더니 이렇게 멀쩡히 걸어 다니니까요. 유진은 찻잔을 민우 앞에 놓고 다시 의자에 앉았다. 휠체어가 아닌 평범한 의자에.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엔 장난기가 서려 있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이 장애인이라고 소문이었죠. 제가 직접 퍼뜨린. 민우는 말문이 막혔다. 유진은 찻잔을 들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재벌가 외동딸이라는 타이틀은 축복이자 저주예요. 수많은 남자들이 접근했죠. 사랑이 아니라 돈과 권력을 보고. 그래서 저는 선택했어요. 차라리 제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소문을 내는 게 낫다고. 민우는 그녀를 바라봤다. 장애인 행세를 하며 사람들을 걸러냈다니. 이 여자는 대체 그럼 왜 이 결혼을 받아들인 겁니까? 저도 결국 돈 때문에 온 사람인데. 맞아요. 당신네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 약혼이 거래라는 것도.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찻잔을 내려놓고 민우를 똑바로 쳐다봤다. 하지만 전 이제 지쳤어요. 거짓으로 사람들을 시험하는 일에. 아버지가 이 결혼을 원하셨고 저도 이제 진짜를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한민준 씨. 당신은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민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의 눈빛이 자신을 꿰뚫고 있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자 혹시 내가 가짜라는 걸 눈치챈 건가? 하지만 민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진짜든 가짜든 이 약혼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렇네요. 그럼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무엇을요? 저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결혼이 거래라는 건 알지만 최소한 서로에게는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민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이 지금 가장 큰 거짓말을 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유진은 다시 휠체어로 돌아가 앉았다. 그리고 문을 향해 말했다. 이제 부모님들이 오실 거예요. 다시 연기 시작할게요. 문이 열리고 서 회장이 들어왔다. 유진은 다시 약한 미소를 지으며 휠체어에 의지한 모습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민우는 알았다. 이 여자는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거짓을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알았다. 이 약혼은 거짓과 거짓이 만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거짓으로 만난 두 사람. 하나는 형의 이름을 훔친 남자. 하나는 장애를 가장한 여자. 두 사람은 아직 몰랐다. 서로의 거짓 속에서 진심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약혼식 이후 2주가 흘렀다. 민우는 한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유진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했다. 결혼 전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라는 것을. 유진의 펜트하우스는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최상층에 있었다. 화려했지만 차갑게 느껴지는 공간. 마치 유진 자신처럼. 민우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로 말을 걸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회사는 좀 나아졌나요? 아, 내 서그룹의 지원 덕분에 어느 정도 안정됐습니다. 짧은 대답이었다. 민우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유진은 그런 민우를 조용히 관찰했다. 그녀는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다. 이 남자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민준 씨는 평소에 뭘 하시나요? 취미 같은 거. 취미요? 독서를 좋아합니다. 어떤 책을요? 민우는 당황했다. 형 민준의 취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취향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주로 인문학 쪽이요. 철학, 역사 같은. 유진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녀는 약혼 전 한민준에 대해 조사했었다. 서류상 한민준은 경영학과 재테크 서적을 읽는 사람이었다. 철학이나 역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 그렇군요. 의외네요. 의외라니요?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그런 책을 읽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민우는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유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으로 걸어갔다. 저도 책을 좋아해요. 여기 제 컬렉션이죠. 유진의 책장엔 수백 권의 책이 꽂혀 있었다. 문학, 예술, 철학. 민우는 놀랐다. 이 여자는 단순한 재벌가 딸이 아니었다. 유진은 민우를 미술관에 초대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민우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유진의 눈빛에 이끌려 따라갔다. 전시회는 현대미술 작품들로 가득했다. 추상적이고 난해한 그림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쳤다. 하지만 유진은 달랐다. 이 그림 좋아하세요? 유진이 한 작품 앞에 멈춰섰다. 검은색과 흰색이 뒤섞인 추상화. 혼란스럽지만 어딘가 조화로운 그림이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그림이 좋아요. 명확하지 않아서, 정답이 없어서. 유진은 그림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항상 명확한 걸 원해요. 흑과 백, 진실과 거짓.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모든 건 섞여 있고 애매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민우는 유진을 바라봤다. 그녀의 옆얼굴이 아름다웠다. 아니, 아름답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그저 거래의 상대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민우 당신은 왜 이 결혼을 받아들인 겁니까? 유진은 민우를 돌아봤다. 그녀의 눈엔 슬픔이 어려 있었다. 유진 지쳤어요.
진짜를 찾는 것에 어차피 모두가 제 돈만 보는데 차라리 솔직한 거래가 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럴 필요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뭔데요? 재벌가 딸이라고 자유로울 거라 생각하세요? 전 평생 누군가의 욕망의 대상이었어요. 사랑받은 적이 없어요. 민우의 가슴이 아팠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저도 비슷합니다. 당신이요? 전 평생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존재조차 부정당했죠. 민우는 자신이 너무 많은 걸 말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유진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서 당신 눈빛이 그런가 봐요. 제 눈빛이요? 외로운 사람의 눈빛이요. 저랑 비슷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미술관의 조명이 그들을 비췄다. 주변 사람들은 지나갔지만 두 사람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미술관을 나온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었다. 유진은 휠체어 없이 걸었다. 더 이상 민우 앞에서 연기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달빛이 강물에 반짝였다. 민우는 유진의 옆모습을 힐끗 봤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렸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당신은 진짜 한민준이 맞나요? 민우의 심장이 멎었다. 유진은 멈춰서서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서류상 한민준과 당신은 너무 달라요. 말투도 눈빛도 취향도. 저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약속했잖아요. 민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유진은 한숨을 쉬었다. 유진 괜찮아요. 말 안 해도. 저도 거짓으로 살아왔으니까. 누가 누구를 탓하겠어요. 유진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민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죄책감과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건 뭘까? 이 따뜻함은, 이 그리움은. 유진 씨. 유진이 돌아봤다. 민우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제가 누구든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어요. 당신이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봐주는 사람이라면. 민우는 유진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손을 꽉 잡아주었다.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이건 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게 언젠가 무너질 거라는 것을. 거짓으로 시작된 만남이 진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사랑은 때로 가장 위험한 진실이 된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어느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다. 민우는 한민준이라는 이름으로 한성그룹에 출근했다. 서그룹의 지원 덕분에 회사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다.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가장 안심할 때 무너뜨린다. 민우가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모두가 핸드폰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한 직원이 민우를 보고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뭔가 잘못됐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민우는 핸드폰을 꺼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떠 있었다. 한성그룹 장남 사칭 논란 약혼자는 혼외자? 민우의 손이 떨렸다. 기사를 클릭했다. 사진이 나왔다. 자신과 형 민준의 사진이 나란히 배치돼 있었다. 한성그룹 회장의 사생아가 장남 행세를 하며 서그룹과 정략 결혼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민우는 숨이 막혔다. 누가 이걸 언론에 흘렸을까? 아니, 누구일지는 뻔했다. 회장실 문을 열자 한 회장과 형 민준이 서 있었다. 민준의 얼굴엔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랜만이네, 동생.
형 당신이 언론에 흘린 겁니까?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내 자리에 앉아서 편했어? 내 이름으로 살면서 기분 좋았어? 형이 도망쳤잖습니까? 회사를 살리기 위해 제가 살리긴 뭘 살려. 이제 다 틀렸어. 서그룹 측에서 계약 파기 통보 왔어. 민우는 아버지를 쳐다봤다. 한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미안하다, 민우야. 하지만 이젠 어쩔 수 없어.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이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어. 내가 신분을 위조해서 약혼식에 나갔으니까. 민우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아버지가 자신을 희생양으로 내던지고 있었다. 걱정 마. 합의만 잘하면 기사도 정리되고 회사도 살릴 방법 찾을 거야. 내가 혼자 죄를 뒤집었으면 돼. 저를 버리시겠다는 겁니까? 민우야, 이해해라. 회사가 무너지면 수백 명이 길거리에 나앉아. 너 하나 희생하면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한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민준이 비웃었다. 내 이름? 넌 원래 없는 존재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실수였고 민우의 주먹이 떨렸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대신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죠. 민우는 유진을 찾아갔다. 마지막으로 사과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해야 했다. 유진은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기사를 봤다. 민우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도 돌아보지 않았다. 오셨군요, 한민우 씨. 그 이름, 자신의 진짜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민우의 가슴이 무너졌다. 유진 씨,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고 물으실 건가요? 유진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약혼식장에서 당신을 봤을 때부터. 그럼 왜 아무 말 안 했냐고요? 왜 계속 약혼을 유지했냐고요?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슬픈 미소였다. 유진, 저도 제가 미친 것 같았어요.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당신과 있으면 편했어요. 처음으로 진심을 느꼈어요. 유진 씨, 저는 사랑했어요. 진짜로.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이. 민우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유진은 손을 들어 막았다. 하지만 이젠 끝이에요. 아버지가 계약 파기를 결정하셨어요. 당신네 회사는 다시 부도 위기에 처할 거고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제발 저 때문에 피해보지 마세요. 피해요?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군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당신이 처음으로 절 사람으로 봐줬다는 걸. 유진의 눈물이 떨어졌다. 민우는 그녀를 안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자격이 없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가세요. 다신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민우는 결심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끝내기로. 그는 회장실에 들어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아버지와 형이 지난 3년간 벌인 비리 증거입니다. 횡령, 배임, 탈세, 다 있습니다. 한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전 이제 검찰에 이 모든 걸 제출할 겁니다. 회사는 무너지겠죠. 하지만 제대로 무너질 겁니다. 민우야, 내가 미쳤어? 이러면 넌, 저도 같이 무너지겠죠. 상관없습니다. 민우는 돌아서서 나갔다. 그의 등 뒤로 아버지의 절규가 들렸다. 하지만 민우는 멈추지 않았다. 복도를 걸으며 민우는 중얼거렸다. 유진 씨,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당신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민우는 건물을 나섰다.
그의 핸드폰엔 유진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가 떠 있었다.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민우는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진실은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사랑도 진심으로 느꼈던 순간들도. 하지만 민우는 몰랐다. 유진이 이미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그를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사랑은 때로 무너진 폐허 위에서 다시 피어난다. 한성그룹 본사 앞엔 취재진이 몰려 있었다. 한 회장과 한민준이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오르고 있었다. 횡령, 배임, 탈세. 모든 죄목이 드러났다. 민우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형 민준만이 비웃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모든 게 끝났다. 회사는 파산했고 한씨 가문은 몰락했다. 민우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내부 고발자로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하지만 자유는 공허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무엇보다 유진을 잃었다. 민우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좁은 방, 낡은 가구. 예전의 삶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아니, 예전보다 더 초라했다. 핸드폰엔 유진의 번호가 떠 있었다. 수십 번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그녀를 다시 볼 자격이 없었다. 유진 씨 잘 지내고 있겠지. 책상 위엔 신문이 놓여 있었다. 서그룹, 신규 사업 확장 차세대 경영 본격화. 유진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다. 민우 없이도 잘 살고 있었다. 그래, 이게 맞는 거야. 난 그녀의 인생에 없어야 할 사람이었어.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민우는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들었다. 외로움이 밀려왔다. 민우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커피를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다. 30년 인생에서 처음 해보는 일들이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 비록 초라해도 이건 진짜 자신의 삶이었다. 저기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잠시만요. 커피를 내리며 민우는 생각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계획도 목표도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뿐이었다. 카페 문이 열렸다.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 민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민우 씨. 그 목소리에 민우의 손이 멈췄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유진이 서 있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긴 머리를 내린 채 8개월 만에 보는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유진 씨? 찾는데 오래 걸렸어요. 연락도 안 받으시고. 민우는 당황했다. 그녀가 왜 이곳에 온 것일까? 어떻게 여길? 사람을 풀었죠. 당신을 찾으라고.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유진은 카운터로 다가왔다.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격이요? 누가 정하는 건데요? 전 당신을 속였습니다. 당신 인생을 망쳤고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는 겁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민우는 그녀를 쳐다봤다. 8개월 동안 생각했어요. 당신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냥 잊을 수 있을까? 그래서요? 안 되더라고요. 자꾸 생각나요. 당신이 절 보던 눈빛, 당신과 걷던 한강, 당신이 제 손을 잡던 그 순간들. 민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거짓으로 시작했어도 좋아요. 그 시간들이 제겐 진짜였으니까. 하지만 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름도, 돈도, 가문도. 그래서 제가 왔죠. 유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새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름은 민우테크. 당신 이름으로요.
뭐라고요? 대표는 당신이에요. 전 투자자 겸 이사. 회사를 함께 만들어가요.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봤다. 정말로 민우테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대표이사 한민우. 왜 이렇게까지. 당신이 저를 지키려고 모든 걸 버렸잖아요. 이젠 제가 당신을 지킬 차례예요. 민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다. 전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이. 민우 씨. 유진은 카운터 너머로 손을 뻗어 민우의 손을 잡았다. 자격은 제가 드릴게요. 대신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무엇을요? 이젠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이름으로, 당신의 인생으로 사세요. 그리고 제 곁에 있어주세요. 민우는 유진의 손을 꽉 잡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사랑합니다. 저도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서로를 바라봤다. 작은 카페 안 커피 향기가 퍼지고 창밖엔 햇살이 비쳐들었다. 깔끔한 사무실 안 민우는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자신감이 넘쳤다.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투명하게 진행합니다.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회의가 끝나고 민우는 창가로 갔다.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였다. 유진이 들어왔다. 회의 잘 끝났어요? 네, 덕분에. 유진은 민우의 옆에 섰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다. 1년 전이 기억나요? 제가 당신을 찾아갔을 때. 물론이죠. 제 인생이 바뀐 날이니까. 후회 안 해요? 저 같은 사람 선택한 거. 민우는 유진을 돌아봤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당신은 제게 이름을 준 사람이에요. 진짜 제 이름을. 유진도 미소 지었다. 민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젠 거짓 없이 삽니다. 한민우라는 이름으로. 당신 곁에서. 약속 지키네요. 평생 지킬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창밖으론 햇살이 쏟아졌다. 더 이상 거짓도 비밀도 없었다. 오직 진심만이 남았다. 작은 결혼식장.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분위기. 하객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들이었다. 민우는 턱시도를 입고 유진을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유진이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들어왔다. 휠체어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두 발로 걸어왔다. 민우는 유진의 손을 잡았다. 신랑 한민우 씨, 신부 서유진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예. 맹세합니다. 신부 서유진 씨, 신랑 한민우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예. 맹세합니다.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눴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우는 유진을 안으며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진짜 저를 만들어줘서. 당신은 원래 진짜였어요. 다만 세상이 몰랐을 뿐.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식장을 나섰다. 밖에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거짓으로 시작된 인연도 진심으로 끝날 수 있다. 사랑은 때로 진실보다 깊은 거짓 속에서 피어난다. 하지만 끝은 언제나 진심만이 남는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눌러주세요. 언제나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